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링의 주쌤 김도영이 월요일날 힘차게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던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말에 이거 있었죠. 우린 강남스타일 이걸 했었는데요. 강남스타일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습니까? 승천 스타일 하셔야겠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90분 내내 시청 고정을 시켜야겠죠. 지난 3일 만에 공개되었던 또다시 싸이의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만큼 시장에서 한번 각인이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처럼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린을 통해서 본인의 전략 그리고 종목의 전략을 잡아놓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제2의 싸이처럼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계좌가 인기로 빵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알랑감으로 봤어요. 지가 생각해봤을 때는요. 싸이 스타일처럼 또는 싸이의 색깔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바로 이제는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주식 승천 10시 멘토콜리 지금부터 활기차게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을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분 또는 진행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안티도 찬티도 모두 다 받아드리겠다.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방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월요일 팀에 새로운 분들이 변경했다, 또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살짝 루머를 통해 받았는데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 먼저 화면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기법까지. 청손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나문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네, 루머는 루머였네요. 네, 월요일 팀 두 분이 그냥 출연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주식 조교 앞으로가 요즘 조금 조교분께서 감기 기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나무로 멘토 주말에 벚꽃 축제다 뭐다 난리가 좀 난 것 같은데 꽃 좋아하십니까? 예, 보기와 다르게 꽃을 네. 좋아합니다. 정말 보기와 다르게 예. 꽃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아침에 사무실이 근처에 있습니다.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아하. 자전거를 가지고 출근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회사에 놔두고 와서 오늘 이제 걸어갔습니다. 양재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산, 언덕에 요즘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언덕을 이제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벚꽃뿐만이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인 또 진달래, 개나리, 목련까지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가까운 뭐 큰 산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산이라도 올라가면은요 너무 좋은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정말 이 주식만 맨날 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요 빨간색과 파란색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 보면 너무나 좋은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식 투자 힘들지만은요. 지금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이제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요, 이제 봄이 찾아오는 점진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를 오래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체력도 좋아야 되는 것만큼 정신 건강에도 좋아야 되니까요. 항상 좀 느긋이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쩐지 진달래, 개나리, 목련까지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오늘 벌써부터 얼굴에 좀 미소 가득이다. 꼭 뭔가 봄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무노멘토 오늘 좀 포근한 이미지가 더 조교의 칼칼한 이미지보다는 더 와닿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할 말은 한다. 또 나올 때 여러분들 바짝 긴장하고 계시죠? 주식계 독설가 신창원 멘토 주말에 벚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전라남도 주암호에 다녀왔습니다. 주암호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암호 혹시 송강사 쪽으로 가지 말고 송강사 옆쪽으로 가면 주암호에서 벌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벚꽃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일제시대 때 심은 벚꽃이 많은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벚꽃 다 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다음에 갈 일 있으면 전라남도 내륙에 4대 호수가 있죠. 인공호수입니다. 꼭 한번 구경 가길 바라고요. 지금 장이 어렵죠? 그래도 이제 바닥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의도는요. 제가 오늘 오면서 뉴스를 통해 오다 보니까요. 이번 주가 만개로 활짝 키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과 사랑하는 또 부부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여의도로 가세요. 분당이나 경기 남부 쪽에 계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이번 주도 강연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 다 되게 뭔가 이 꽃에 대한 내음새, 좀 포근함이 많이 물씬 풍기는 오늘 두 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장을 일단 생각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실적 쇼크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가 하나가 터지면 뭔가 뇌관이 터지듯이 반복해서 폭탄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의 랠리, 내가 가장 잘났다, 내가 싸이 스타일이다, 강남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이 그때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자는 물론은 좀 비슷하게 맞추었지만 전략 속에서 하지만 나무노멘토의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유리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장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특징적인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슈 앤 토크 주제를 먼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앤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중국발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 1920선을 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중국발 경제지표 영향이었는지 수급의 부재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안개 거치는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1분기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어닝 시즌 전략이 나와야 될 텐데 눈 뜨고 나면 폭탄이 4관씩 나오면서 하한가로 갑자기 대형주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전략 지금부터 나오는 대형주 쪽 그리고 중소형주 쪽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빛바랜 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고공행진했었던 금값이 폭락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금선물 부분의 하락 부분이 안전자산 쪽이 위험자산으로 쏠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수급적인 특징에서 종목분들이 매매 트레이딩 잡아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 4월달 옵션 만기 이후 시장이 1분기 실적 우려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가장 큰 건 시장 출발과 함께 만도의 바로 점 하한가 급행을 가는 부분 그리고 또다시 고려아연이 단기적인 급락 쇼크가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만큼 대형주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가 너무나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GS건설 이후로 계속해서 줄줄이 뇌관이 터지는 폭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오전 한때 1900선까지 이탈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겨우겨우 다른 중소형주로 방어를 좀 했었는데요. 나무노멘토 오늘장 보면 사실 지금 종합지수가 1920포인트라는 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제외분이라고 한다면은요, 현재 체감은요, 정말 130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그렇게 떠들었던 내용을요. 우리는 지금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뱅가드 펀드의 매도입니다. 주 단위로 5,600억씩 총 25주에 걸쳐서 매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13주 지났죠. 약 한 7조 8천억 정도가 뱅가드 펀드 물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총량은 얼마냐? 한 4조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뱅가드 펀드 물량을 제외하면은요, 사실은 외국인은 오히려 3조 정도를 순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분명히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주만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이 부분들이 같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1,179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좀 장중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출렁이었는데요. 문제는요, 지난 이틀 동안, 지난주까지 매도가 나왔던, 선물에서 매도가 나왔던 약 6,000계약 정도의 순매도 부분이 오늘은 7,600계약 정도의 순매수로 급격히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은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에 급격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현 지수는 확실히 바닥이 아니겠나라고 비례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데 지금 1, 4분기 실적이 좀 IT를 제외하고는 썩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소재나 산업재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뭐 통신이라든지 화장품, 기타 소비재 위주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런 방어주들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대형주 쪽에 대한 쇼크 부분이 발생됐지만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와 함께 일부 대형주 쪽에서 시장을 방어했다라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매도 압박 부분이 있던 것이 한 매수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일단은 방어를 했다. 그런 부분에 좀 위안을 삼는다라는 나무르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창원 멘토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글쎄요, 남 원장님이 워낙 점잖게 했는데, 저는 점잖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감독원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해외 부실, 사실 우리가 해외, 우리나라 달러가 좀 어려울 때, 적자 수주,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 수주 외에 그걸 이제 분식 결산 문제죠. 근데 이 분식 결산을 왜 그거를 작년 거를 올 상반기에 분식 결산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회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만도도 그렇지만 GS건설 같은 거 보면 당연하죠. GS건설 같은 이런 주식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GS건설이 이미 그 외국인들은 벌써 알았습니다. 벌써 알아가지고 엄청난 많이 팔았거든요. 팔고, 최근에 보시면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고, 200만 주 한 방에 때리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적자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데, 우리 투자자를 속이고, 전체적으로 속이는 부분. 그리고 그 사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찾는 부분. 그러면 정보가 누설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누설되면 우리 개인들에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그렇죠. 누설 자체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그래요.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주식들이 사전에 이미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다. 그럼 팔면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샀거든요. 이게 시세 조정입니다. 시세 조정.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여러분 오늘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도 보면 그 사전에 이미 다 팔았어요.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나쁜 거다. 그래서 글쎄요. 검찰이 시세 조정을 이런 게 시세 조정 아닌가. 그리고 공시 부분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라든지 대표 업주 뭐 이런 부분 누가 분식 결산을 주도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작년에 그 결산이 적자는 작년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작년 거를 올해 넘김으로써 올해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물먹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액 주주들이 분명히 대표이사나 회계사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은 모여서 소송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오늘 신창원 멘토 부분의 언급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일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네에서 쉽게 북치고 장구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문매를 저희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금융당국 자체에서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신창원부터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저가 매수라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이쪽으로 쏠려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주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빠뜨리는 제가 이제 과거에 얘기했죠. 이제 트로이카 주식이다. 트로이카 하면 은행증권 건설인데 지금은 이제 은행증권이 마켓주가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은행증권이 많이 적은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전기전자가 뜨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뭐 조선 건설 거기 한 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엔화의 약세 부분에서 계속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선 부분이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부분이 그 사이 이제 어떠한 우리나라 경제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이 좋아야 될 타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엄하게 하겠다. 차명계좌라든지 이런 그 분식 결산에서 절대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걸 이제 슬그머니 내놓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좀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량주를 저점에 사는 거 이런 부분은 물론 과거 예를 보면 52주 최저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주를 52주 최저에 샀을 때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뭐 다 먹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시기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꼭 매수를 하려면 분할 매수에 플러스 추매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싸다고 대신 들어가면 안 된다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대형주가 52주 신저가를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저점 부분까지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또다시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일단 집중해서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신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을 좀 강력히 드립니다. 또한 반면에요. 우리 나무는 멘토가 중소형주 집중하자 트레이딩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형주밖에 없다라고 했던 전략이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오래간만에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550선에 대한 다시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지만 여기에 워낙 중소형주 부분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IT 부품주 또한 엔터주, 놀자주들까지 상승 모멘텀이 좀 있었어요. 코스닥 시장의 특징 그리고 동향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갈 만한지 나무는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이 코스닥의 수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볼 수가 있다면은요, 지금 차트에 보고 계시면 여기 지금 가로선으로 이렇게 빨랫줄처럼 하나 널려 있는 게요, 2001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 날짜로 547포인트 기록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많은 이 빨랫줄을 과거에도 계속 넘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누가 코스닥의 주인이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윗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빨간색이고요, 기관이 파란색인데 2005년 이후에 단 한 번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적은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 2005년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적은 바로 올해 2013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8년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다. 그래서 분명히 수급적인 질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 흐름은요, 단기적인 세력이나 그리고 개인들의 흐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시장이 아니라 철저히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중심으로 된, 특히 지금 그 10% 룰 개정안이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그 변경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연기금이 10%
원래 10% 룰이라는 게 한 매수 주체가 10% 회사의 10% 지분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난 한 주를 팔아도 5일 안에 항상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왜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팔았는지 신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10% 룰에 연기금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주도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우 간다는 부분들이 이 코스닥 전체의 시장에 굉장히 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1, 4분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홈쇼핑을 비롯해서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라고 해서 마냥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목별 차별화 철저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코스닥은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도 많지만 지뢰 같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지뢰밭만 피해가면 정말 꽃길이 열리는 시장이긴 하지만 지뢰밭 피하기가 정말 힘들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의도 한복판에 성냥개비 같은 지뢰만 하나 꼽아 놓더라도요, 꼭 그걸 밟고 지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실적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한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 테마라든지 그리고 AI 관련주 테마들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철저히 실적이 동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는요, 꼭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테마는 테마일 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감각적으로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결국 홈쇼핑의 1분기 실적 호전이 된 것이 기대감에 대한 강세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실적에 너무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신창환 멘토한테 이 코스닥 쪽 과연 이제 다시 지금 따라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스닥 개인 투자자요. 글쎄요, 저는 항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많이 버느냐 아니면 이제 많이 잃느냐, 많이 잃고 많이 따느냐 아니면 적게 잃고 적게 따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코스닥 방금 우리 남 원장님이 이제 지뢰가 많다고 했는데, 자, 우리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의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물리해가지고 1,600 갔다가 2,000 오면 그 주식들이 거의 다 본전을 다 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교묘합니다. 코스닥이 550에서 다시 이번에 510대 갔다가 다시 550 오면은 소위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만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전 사례를 보면 코스닥이 방금 이제 남 원장님 제가 항상 여러분이 이제 코스닥이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그만큼 심도 있게 이제 분석하라. 거기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코스닥 종목을 정확히 영어로 알파벳으로 쓸 수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이야기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 자체가 코스피에 비해서 고위험 고리스크입니다. 고리스크 고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자체를 하되 저는 자산의 20% 이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 저는 코스닥을 투자하려면은 분명히 저는 갤럭시4의 이제 그 삼성의 하청이라든지 이런 그 민감한 관련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테마주는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너무 집중력으로 코스닥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전체적인 자산 대비 20%만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창환 멘토가 그렇게 코스닥 쪽에 너무 쏠리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좀 주셨는데요. 남은 멘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 매매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면 포트 자산 자체를 100% 정도를 가지고 가서 코스닥 쪽에서 매매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욕심은 100% 다 들어가서 수익 정말 빵빵하게 터뜨리고 싶지만 투자는요. 항상 위험 대비 수익률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작은 위험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느냐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전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요. 중장기 전망과 단기적인 전망을 섞어서 거래소 한 6, 그리고 코스닥 4. 투자 금액이 1억 미만이라면 6대4 정도 비율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 된다면 7대3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쌤 김도영 MC의 전화기가 문자 서비스로 불통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저기서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냐면 오늘 또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지금 빨리 가입해라 이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분 나쁘게 들으실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달리는 말밖에 없는데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잡주들 갖고 호객행위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속에서 제대로 된 종목으로 간다면 파트론 또는 뭐 오늘 올라갔었던 YG 엔터 등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형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애널들이 그런 광고를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개인 투자가 소외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1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형주 쪽에서 말이 됩니까? 점하한가로 출발하고 개인 투자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팔고 나서 풀리는 것 같으면 또다시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눌러놓고 있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안 그래도 중산층과 상위층과의 계류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도 이 이격 좁히기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부익부 빈익빈익 커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따라 들어가자니 불안하고 또다시 눌려있는 저가의 종목을 잡자니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을 자꾸 흔드는 호객행위를 할 때는 절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실적 발표 일정하고요. 업종별 전망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멘토. 실적 발표 일정 이제 곧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좀 전망 좀 짧게라도 좀 잡아주시죠.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1, 4분기 실적은요, 자동차라든지 소재, 산업재해군들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과연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정말 이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던 대형주들이 내리 하한가 들어가는 거 본다면은요, 지금 이 거래소 시장이요, 한편으로 노름장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이러한 변동성이 있었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변동성 다음에는요, 항상 여기에 상응하는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보다는 반드시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요, 반등 없이 떨어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타임을 기다려서 그 시점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 4분기 실적은요, 뭐 아무래도 이제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IT군과 그리고 통신, 음식료, 미디어 등의 방어주들이 뭐 적정한 수준의 리포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업종이 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항상 상대적으로 이 소재 산업재보다는 좀 낮게 나타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연 이 1,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느냐를 다시 수평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 한 2주 동안에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일정 실적 발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죠? 일단 16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주랑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크게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많이 받았던. 선반영됐다? 예, 선반영됐던 네.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24일에 이제 발표되는 LG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마 이번 시장의 어떤 화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가 시장의 어떤 큰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4일. 이제 이제 말일 쪽으로 넘어가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굵직굵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26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었던 부분과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식의 어떤 쪽의 매출에 얼마만큼 이익이 남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26일 예상 가이던스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지만 스마트 기기 쪽과 이제 반도체 핵심 부분을 좀 가져오겠죠. 시장이 줄줄이 이제 실적 쇼크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변곡 구간에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창한 또 1분기 기업 실적 지금 예상 가이던스에서 완전히 엇박자가 나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저희가 예측하면 안 되겠죠. 예, 제가 뭐 사실 여기 주식선천 처음과 목표가 설정했던 종목이 GS건설이에요. 네. GS건설인데, GS건설이 그때 이제 그 실적 분석이었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제일 적었고요. 해외건설이 탁월했는데 GS건설이 분식 결산할 줄 아무도 몰랐죠. 이게 뭡니까? 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이게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추정 실적이 좋다고 이제 주식을 산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추정 실적에도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코스닥이 분식 결산을 하거나 코스닥 회계장부 속이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안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코스닥은 이해하는데 코스피 중에 대그룹 종목들이 그것도 대표 건설주들이 분식 결산을 한다. 이건 한번 짚고 가봐야 돼. 그러면 뭐를 보고 삽니까? 뭐를 보고 사느냐고요. 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절대 저는 남 원장님 실적을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정말 뭘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이런 식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박장이죠, 뭐. 예, 이거 중국 같으면 중국은 사형제감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벌금 내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 우리 투자자들의 실적 보고 추정 실적 아니고 기본 발표 실적을 봐야 발표 실적 자체가 속이는데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정 실적, 1분기 추정 실적이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실적에 비해서 환율이죠, 환율. 외화 부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원화가 약세되면 외화 부채가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비행기 사람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회사도 많습니다. 그 외화 부채를 작년 12월 환율로 정하지 말고 지금 환율로 계산해가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상장 분석절도 외화 환율 부채는요. 제가 볼 때는 유동성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고정 환율로 하지 말고 변동 환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분기 기업 추정 실적 보면 안 되고 환율 외환 부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전체 부채가 많은 거 아니고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그런 기업들은 지금쯤은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원화가 이제 제가 볼 때 어쨌든 간 1,100원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봐야 돼. 제가 볼 때 일단은 기업 추정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절대 믿어 안 되고 또 다음에 이제 외환 부채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창환 멘토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 실적치 자체는 지금은 아예 믿을 때가 안 된다라고 나무로 멘토까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믿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이 부분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요. 또다시 예전처럼 환차익 손실 부분이 장부 가치 부분에서 위험성을 도래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나무로 멘토 이게 혹시 예전에 또 키코 손실 그러니까 좀 흑자도산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할 수 있을까요, 대형주가? 예전에 이제 그 키코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낙인 나각 구조로 만드는 상품인데 사실은 캐나다에서 만들었고요. 이 은행에서 판매를 했는데 은행의 판매자 자체도 이 키코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던 부분이라면 이제 지금의 환율은 그렇게 급등과 급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니까요. 사실 키코 사태 정도까지는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환율과 외환부채 부분이 키코 부분에서 흑자적인 도산 부분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세 번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가 오늘 또다시 보유하고 있는 금 14톤 중에서 10톤 정도가량을 시장에서 매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금값이 폭락, 금 선물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의 최고봉이었고 재테크의 최고봉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 악재로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일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의 쇼크설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의 영향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철금속 관련돼서 관련들이 풍산 등과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도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가면서 해도 될까요? 나무로 멘토?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금이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이제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쏠려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과거 2004년에서 출발한 이 자산 버블, 즉 부동산에서 출발한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에서 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가와 이 원자재, 금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지금은요, 모든 그 양적 완화됐던 돈 자금들이요, 모두 다 약간의 위험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즉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이 금이라든지 안전 실물 자산보다는 금융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가장 지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나 이 비철금속, 귀금속 등의 가격들은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제 성장하는 데서 비철금속 관련과 좀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가면서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꺾이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추세가 한번 꺾이면 좀 상당히 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추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다고 순간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창환 멘토 동의하십니까? 그 금 자체가 왜 폭등했나 그 근원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금 자체가 달러가 이제 무제한 공급하니까 달러화가 약세가 될 것이다 하니까 이제 달러화를 팔고 금을 샀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미국이 머리를 한번 쓴 거죠. 써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굉장히 금 자체가 투기성입니다. 투기성으로 했기 때문에 방금 남 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금은 추가적으로 저는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달러가 약세가 아니고 달러 강세로 돌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제가 볼 때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곡물이라든지 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비철금속하고 유가하고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곡물하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값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래아연 이런 부분은 비철금속 가격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또 세계 경기가 지금 경기가 여러분 통화량 경기지 실물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 경기에는 실물 경기가 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철금속 관련 주식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저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비철금속 부분 쪽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 관련주와 함께 비철금속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 신규적으로 저가면서 좀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밑에 자막을 통해서 실시간에 대해서 미국발 지금 출발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한번 하락 출발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0.23% 하락 출발해서 14,830.53포인트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지금 0.31% 하락 출발한 1583.99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또다시 0.53% 하락 출발 부분에 3277.60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국 다우존스가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 3대 지수가 다 급락이 나면 우리한테 또 영향인가? 이것이 아니라요.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유 없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유 없이 쉽게 표현하면 이유라는 게 단기적인 급등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다 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포 느끼실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 시간 마지막 부분에 야간 시장 동향에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먼저 멘토분들의 추천 종목들 수익률 베스트 5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 금일 종가 기준입니다. 오호! 1위가 뭐가 바뀌었어요. 2위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2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31.8%입니다. 3위가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4위까지 김용준 멘토의 아나페스가 줄줄이 다 올라오면 2, 3, 4위로 혼자 독보적인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 정대희 멘토의 코스맥스가 다시 한번 15.5%로 5위권에 탈환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1위가 오늘 바뀐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 아시는 눈치를 채셨을까요? 싸이싸이 했었는데 과연 그분이 맞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와, 양순모 멘토의 난 싸이스타일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무려 33.3% 오늘장에서 시장에서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유지하면서 강하게 1위를 드디어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드디어 별풍선과 함께 별 기둥을 보게 되는 걸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종목 수익률 1위를 체크해봤으니까요. 각 출연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멘토죠. 양순모 멘토 오늘 당달 1위 드디어 탈환했으면 약속을 지켜주는데요. 알마키 코리아, 그리고 휴비스, LG 패션까지 모두 다 지금 상승권 쪽에서 바이오랜드만이 조금 약세 부분이 연출하고 있지만 모든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일양약품 ICD, 아나페스, 사파이어 등의 J 콘텐트리 마저도 10%로 들어옵니다. ICD 8.9%. 가장 손실이 많다라고 생각해도 수익권이 8.9%입니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보다 한 달 케어 비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도 한 종목이 조금 스크래치가 살짝 났네요. 에이블 CNC가 마이너스 9.6% 상태인데요. 지난 4월 12일 금요일날 손절가 71,000원 이탈이 종가상 발생이 됐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좋겠고요. 그다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달성했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 인터파크 역시 신고가 달성. 보유 의견 주십니다. 즉, 4종목 보유고 에이블 CNC가 지난 금요일날 손절가 이탈로 손절 처리되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꽉꽉 차더니요. 포스코엔텍, 유진기업, 송원산업이 드디어 사고를 하나 쳤네요. 7.1%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만이 현재 마이너스 1.1% 양호하죠. 시장의 주도 중심주인데 SK하이닉스가 0.3%의 강보 부분 유지하면서 5종목 모두 보유 견제인데 위에 3종목 잘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도 닥터 안이란 닉네임을 하시던 대신 이분은 의사면허증은 없다고 하십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 최근에 CJ 헬로비전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3.6%와 7.5%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후 골프전 10.9%, GS 리테일이 마이너스 3.5%, 그다음에 대우 인터넷이 4%, 최근에 가스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 모멘텀 보는 것 같은데 유플러스 역시 2%인데요. 셀트리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리브 포인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익률 부분은 모두 전 종목 쪽에서 살짝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잠시 뒤 리뷰 포인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심도 있게 정확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면 수급, 업종이면 업종, 지수의 업황, 그리고 지수의 방향까지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나무누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셀트리온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 코스닥이 강하게 가는데 셀트리온은 사실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기 위할 수 있었는데 혼자 쉬고 있고 코스닥은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는데요. 사신 분들은 사시자마자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움직임은요, 거래소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아니라 셀트리온은 코스닥의 1등주지만 알고 보면은요, 거래소와 동일하게 움직이다. 그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 거래소는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소 또한 선물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에는 선물 거래가 거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그 선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미리 매도를 하고 나서 차후에 환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대차를 통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매도가 들어오고 환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 코스닥의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그 움직임은 이 거래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떨어지면 셀트리온도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래소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떨어지더라도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우선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네네.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의 이 일별 대차 거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 대차 거래를 본다면 대차라는 건 주식을 빌리는 거거든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빌리는 거죠.
이게 작년 12월 달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액면 병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까지 하면서 지금은 대차 잔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요, 이 대차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를 보니까 전부 다 이 차입자 측면으로 보시면은요, 차입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아하. 외국인이 한 76% 정도의 어떤 차입을 해서 매도를 하는데요. 이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서 빌려야 되느냐? 역시 외국인 부분이 있고요. 이 개인이 한 13.5% 정도를 차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릴 때 보통 이제 이자가요, 연 이자가 한 3,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초우량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매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릴 때는 연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13%에서 15%까지 이자를 준다, 이런 내용이 정도로 돌 정도로 지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국인의 76.26%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요, 지금 코스닥에서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어떠냐면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셀트리온을 통해서 셀트리온 선물로 이용하는 해지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매도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75억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올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4월 5일부터 15일까지 했고요. 내일부터 또다시 이제 자사주 매집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보시면 공매도량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 대비요, 한 20%대의 공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이 부분은요, 이 기업이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 하기보다는 시장 자체에 코스닥을 계속 다른 종목들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에 해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셀트리온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회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의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투기적인 어떤 매수 매도가 가격을 지금 좀 흐트리고 있다. 그러나 펀더멘탈 차원, 그리고 램시마의 이 유럽 허가 문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현금이 남아있다면요, 추가 매수를 강력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타 종목군들 보면은요,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1사분기 실적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게 예상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 25%에서 29%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7만원 정도까지는 좀 가볍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그 골프존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가능하다 해서 일단 거기까지 일단 목표가 설정을 해서 가져갑니까? 일단 7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사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7만 원 이상 부분에서.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6만 7천 원 이상에서 따라오시는 거는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아무래도 상단이니까. GS 리테일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2, 4분기가 이 편의점에 또 그 성수기에 진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할 테니까 지금은 관망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네네.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매도를 때렸던 기관들이 저가 매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 트렌드에서 이제 음식료와 개인 소비재 쪽으로 좀 쏠리고 있잖아요. 예. 그쪽에도 지금 막 이제 연기금 쪽이나 금융투자 보험 쪽에서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거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라이징 할 수 있게 보십니까? 예, 일단 성수기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난번에 추천할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시장 리스크가 별로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과는 좀 따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안전한 종목이다. 다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는 또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정성 위주의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은 계속 전체적인 흐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좀
신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이 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었지만 LG 상사 특히 이제 자원개발 쪽은 조금 다르다라고 네.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스 관련 자원개발이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한국가스공사만 개별적인 매매 테마성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유상증자가 올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가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거든요. 그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상승 부분에 대한 상품가 쪽으로 같이 간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예, 그것도 일종의 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는 정해졌지만 가격은 항상 변동하는 게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지금 저 가스는요, 2007년 이후에 나타난 혁명이죠. 셰일가스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끌고 가자. 지금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아하, 지금 이렇게, 매수도 가능하다. 네, 말씀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 또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인데요. 지난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을 했다가 수요일 날 바로 좀 땡겨 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대감이죠. 일단 갤럭시 S4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출시가 됩니다. 근데 갤럭시 S4는요, 이 3사에 대해서 모두 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4가 결국 나와서 이 삼성전자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통신사들은 기존의 피처폰 요금이 한 2, 3만 원밖에 되지 않는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인당 인당 매출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통신주 SK텔레콤을 비롯해서 LG U+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역시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통신주가 네. 주도 중심이나 대안 쪽, 방어 쪽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그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속에서 U 플러스가 이제 좀 가벼운 부분이 트레이딩 관점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새털처럼 그런다고 할까요? SK텔레콤이나 KT보다는요. 네. 그런데 이 LG U 플러스가 이번에 다시 갤럭시 S4가 출시가 됨과 함께 KT와 SK텔레콤 대비해서 실적 견인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자신있게 지금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항상 1등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SK텔레콤인데 LG U 플러스가 워낙에 바닥을 치고 나는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라는 게 이 퍼센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는 이 퍼센트를 먹고 산다는 논리 하에서 주가 상승폭도 역시 LG U 플러스가 SK텔레콤보다는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U 플러스 지금 광고하고 있는 분이 싸이죠? 그렇죠. 네. 빵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LG U 플러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과 우리 나무노멘토와 함께 계좌 그냥 빵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노멘토의 종목군들을 좀 보니까요. 관망해야 될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GS 리테일 같은 신규 진입 조금 관망하다라는 의견, 성수기 진입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하고 연관성이 좀 있다. 지수를 현재 지금 상단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매대 세력 때문에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은 오늘 장후 공시였죠? 네, 장후 공시입니다. 2차 공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방어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상승 부분에 대한 상품가 부분과 같이 봐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U 플러스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갤럭시 S4 부분과 함께 LTE 강점을 가지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골프존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이 긍정으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된다. 대신 7만 원 올라서는 부분에서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 포인트를 잡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원시원한 스타일인데요. 최근에 좀 계좌는 시원시원하지만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좀 많은 포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창한 멘토의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 리뷰 포인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포스코부터 볼까요? 포스코요. 네. 포스코가 여러분 추천하고는 사실 떴어요. 네. 추천하 떴는데 이제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 여러분 아직 철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제가 이제 포스코 추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계 3대 이제 철강 기업이 미스트랄, 그다음에 신일보젤철, 포스코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누가 이 그 경제 고통에서 최고 승자로 남을 것이냐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봤을 때 포스코가 제일 많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세계 통폐합 이후에 이제 굉장히 생산성 문제라든지 품질 문제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신일본 제철입니다. 신일본 제철이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노후화죠. 인력들의 노후화, 그리고 이제 장비들의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 이런 거 볼 때는 뭐 실버에서 좀 앞섭니다만은 포스코가 제가 볼 때는 과연 지금 물론 철강이 제일 바닥입니다. 바닥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지금 과연 고통을 누가 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누가 겪을 것이, 그래서 미스트랄 자체가 감산하겠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중국 철강 업체들이 감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좋아진다면 제가 볼 때 포철이 이제 포스코가 굉장하게 수혜를 많이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부분 이런 거 볼 때 원화의 약세 부분이 굉장히 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차트를 통해서 조금 잡아주시죠. 병곡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지. 글쎄요, 일단 뭐 변곡점에서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점에서 주가는 바닥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사실 포스코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굉장히 수익이 났었죠. 네. 20% 정도 수익이 났다 다시 원상 복귀가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계속,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일단 포스코를 지금 저점에서 사도 된다. 그리고 포스코가 생각보다 실적이요, 자체 실적이 나빠진 거 아닙니다. 다른 쪽에 재투자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지. 그 자체가 수익적이 크게 많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저점 분할에서 그 대신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절대 단기적인 매수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요, 신창한 멘토. 예. 만약 시장이 좀 돌아 나간다라면 예. 철강의 대장의 역할 속으로 주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수 쪽을 당겨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 글쎄요, 어쨌든 우리나라 주가는 이제 삼성전자는 무조건 갑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무조건,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제가 했죠. 여러분들, 이번 주가가 제가 이제 여러분, 남 원장님 좀 10,000원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3일 뒤에 둘 다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제가 분명히 주가 자체가 여러분 1920 이하로 갈 것이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뭘 했냐면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의 주식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겪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악재 주식 사자 했습니다. 악재 주식 샀는데, 물론 악재가 진짜 악재가 있고, 이제, 공감성 악재가 있고, 이제 시황성 악재가 있습니다. 공감성 악재가 어떻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이죠. 이건 이제 국민을 속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면 뒤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뒤따라가는 부분이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땐 조선이나 철강 부분이 제일 빨리 가죠. 특히 철강 부분이 제일 빨리 가지 않는가. 삼성전자 혼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철강 부분이 삼성전자 따라가지 않을까. 왜?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 있다, 포스코.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은 조금 동의하지 않나. 철강센터에서 포스코 대장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LG화학 좀 설명해 주시죠. 자, LG화학 여러분 사실 한 10% 정도 빠졌죠. 사실 LG화학 산 후에는 상승했어요. 상승 후에 쭉 빠져버려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죄송한데요. LG화학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LG화학 제가 이제 LG화학 비쌀 때 이제 국민적 사기다 이래 있는데, LG화학이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LG화학이 여러분 유가에 들어가는 어떤 유가 첨가제 부분에 이제 굉장히 수익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LG화학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단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상기를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시중에 이제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팔았던 걸 저점에 이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들이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LG화학을 막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이제 연거푸 계속 팔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서서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 종목, 기관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기관 소위 말해서 기관 작전성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LG화학은 지금쯤 저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 매수, 특히 쌍끌이 매수 우리가 말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때 이제 LG화학이 제일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조금씩 사는데 기관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살 때 지금 기관이 계속 주식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번에 주가 하락이 저는 이제 굉장히 정책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우리 박근혜 정권이 똑똑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똑똑합니까? 여러 개 해가지고 야당 잡고 그 다음에 대북 관련 복도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 때문에 전 국민을 똘똘 뭉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지 않나.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주식을 또 팔아가지고 주식을 국민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무 다른 생각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도 LG화학을 지속적으로 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LG화학 관심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두자. 근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럽죠.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 부분이 발생이 됐고 화학세터 업황 자체가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LG화학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단대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체를 할까요? 그 LG화학 업종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화학 업종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 일본 지금 일본은 빠졌어요. 중국하고 한국의 거래 대금이 이제 전 세계 보통 표준급 가격대입니다. 네네. 가격대인데 보통 중국은 어쨌든 7%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제 통계를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체가 여러분 함부로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미국도 이제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중국이 이제 조정받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물론 뭐 철강이나 화학이 다 중국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 주식은 어쨌든 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 주가가 고점에서 보통 우리나라 주식이 65 될 때 이제 보통 65일 떨어지면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 없는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고통은 있더라도 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까지 좀 주셨던 것 같고요. 삼성 SDI 좀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자, 삼성 SDI 혼자 여러분, 볼까요? 삼성그룹 중에. 예,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는 많이 뜨는데 삼성 1등주가 안 뜨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요 신빙성 없는 이유가 아닌가. 물론 뭐 그래요. 경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삼성이 이제 삼성 SDI 이런 게 삼성 자체도 있지만 이제 애플의 이제 하청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절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이번에 애플이 이제 그 새로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들이 크레임 그러니까 잔고율이 고장률이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네. 그걸 분석했을 때 뭐라냐면 삼성 이제 부품을 안 써가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이제 과거 저는 뭐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만 저는 기계치예요. 그래서 그 기계치 쓰는 뭡니까 애플 그 제품 뭐갑니까? 뭐죠 이름이 스마트폰. 아이폰이요? 네, 아이폰 네네. 써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번 아이폰보다 이번 아이폰 터치감이 떨어진다. 결론은 뭐 이 터치감이 굉장히 좀 중국제라든지 대만제 난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아이폰에서 터치감이 삼성 SDI보다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애플하고 어쨌든 간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1조 물어줘도 삼성이 그 기계 가격을 한 품목당 1불만 더 받으면 1센트만 더 받아도 컵할 수 있다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 SDI는 지금 가격에 저점에 사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삼성 SDI가 지금 조금 뭐 나쁜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HD 텔레비에서 지금 그 크레임을 LG 디스플레이 고화질 텔레비에서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좀 중가 중에서 중국 하야신스라든지 하이얼 이런 부분에서 공격해가지고 조금 텔레비의 시청률이 아니고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MS 부분. 마켓쉐어 부분이 마켓쉐어가 좀 축소가 떨어지는 되고 부분이 있다. 있는데 제가 또 네네.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삼성 SDI 지금 가격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지지 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고점 라운딩에서 여러분 이 주식도 65일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짧게 코멘트해 주세요. 지수 연동인 부분인데 예, 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뭐 추천하고 계속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팔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저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만 계속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이제 뭐 아는 분 시기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2020분에 삼성전자는 안 빠진다 분명히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도 제가 이번 장이 들면 180만 원 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저보다 잘 맞추는 사람 나와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계속 소위 말해서 치고받고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신창원 멘토 예. 지금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정도 같은 세 종목 같은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또한 이제 본인의 전략 속에서 65일 조정 부분에서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날 종목 상담이 되게 많이 속출했던 게 예. 대한항공하고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예. 그건 뭐냐면 신창원 멘토가 중기적인 포트로 가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짧게만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대한항공과 삼성 엔지니어링.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이제 제가 누구죠? 원화 약세에 대한 최고 이제 그 대한항공의 최고 이제 그 적자를 보는 부분이 여러분 이제 차익금 많습니다. 그렇죠. 외화 차익 부분인데 외화 차익 부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데 보통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 이제 1,100원대 추천했습니다. 1,100원 추천은 1,145원까지 갔는데 이제 대한항공 계속 빠졌죠. 빠졌는데 저도 이제 1,145 보통 1,100원대 보통 원화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145원까지 깨졌는데 지금 다시 이제 1,100원대로 오고 있는데 대한항공은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지금 유가가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한항공 유가와 환율만 안정되면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항공 갖고 있는 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볼 때 대표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주한 부분, 삼성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건설 쪽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GS건설이 이제 가장 덤핑 공사를 많이 수주했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생각보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룹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코피나 저런 코피나 갔는데 삼성 삼성은 그래도 엔지니어링 자체가 원청이 아니고 부청이죠. 원청이 뭡니까?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건 그 뒤에 이제 부청을 합니다. 부청하는 거는 원청처럼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5년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고의 수주를 많이 했죠. 그 부분이 전부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주로 설계 이런 부분 원청은 아니거든요. 원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짓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GS처럼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산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9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그룹은요. 제가 여러분 증권시장에 거의 20년 있어 봤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꼭 관리를 합니다. 주가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식이 2,000포인트 사가 빠졌다 다시 2,000포인트 오면 제일 빨리 오는 게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그룹은요. 그 욕 얻어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저 경험상. 그래서 삼성그룹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 지금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그룹은 내부자 거래를 하여도 분명히 주가를 끄집어올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단무지 정신을 이때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대한항공과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닝 실적 부분에 중동발 위기도 좀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더 들고 갑니까? 저는 분명히 보여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대한항공 팔아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종목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종목 있다고 생각하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들으시죠? 신창원 멘토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다시 한번 대한항공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강력히 좀 보유해야 된다. 교체할 만한 종목 없다. 나를 믿고 따르자. 신창원 멘토를 따르시는 분들은 그 전략 쪽 같이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의 멘토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최종 체크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요. 리뷰를 해가지고 다 정리가 좀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저희 내일장 전략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 밤 시장에서 자꾸만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익 종목들의 편식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간 11시 8분 2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미 출발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심근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수급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이제 금일 아시아장에서 발표된 중국의 1분기 GDP 결과가 지금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서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는 이제 전년도 대비 7.7% 성장에 그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유럽, 뉴욕 증시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데다가 금일 중국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같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퍼 시장인 주식 시장은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금일 한번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금 가격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6% 하락했고요. 구리 가격은 4%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6%와 4%의 수치가 가슴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수치를 한 해 동안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혼란이었습니다. 이런 상품 시장의 혼란이 주식시장에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모든 트레이더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특히 최근에 너무 내가 제일 잘났다고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지금 압박 카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좀 우리 신근철 연구원의 멘트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래될 수 있는 조정 부분이 살짝 내비치는데 제가 그렇게 체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올라간다고 해주셔야지. 참 치사하게. 자,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나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생방송 체크를 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 또한 지금 중국의 여파로 인해 하락으로 시작했고 지금 하락세가 지금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에 지금 불안감을 느끼면서 광산과 자원주들의 큰 하락이 지금 유럽 증시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또한 지금 달러가 대비 하락하면서 최근 창성 추세가 꺾일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새벽에는 중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약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명일 발표될 이제 독일과 영국에서의 경제 지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시아와 그다음에 미국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유럽의 증시 상황,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접한 것 같습니다.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이 주간 선물 시장 이후로 또다시 한번 출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는지 살펴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도 지금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타 대륙 증시에 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이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하락폭이 다소 조금 커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지금 최근 미국 유럽이 상승할 때 지금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홀로 하락했던 점이 반영되는 모습에서일까 지금 야간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지금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개인에서만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코스피 또한 금일은 유럽, 미국과 함께 약세로 새벽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주간 시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 부분보다는 똑같은 커플링 현상 쪽으로 좀 보합 부분의 마물, 약보합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문과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내일장 전략 앞서서 해외 증시의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으로 호재를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간 시장도 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일장 전략은 좀 더 오늘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증시 뒷담화 코너를 삭제를 하고 지금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노멘토, 지금 시장은요. 대형주도 안 가고요. 중소형주만 가는데 가는 것도 달리는 말만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가지 없을 자리에서 신고가를 행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파트론, 또다시 대한제당,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만 가거든요.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경에서 할까요? 이런 종목들?
일단 지금 중형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자리를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주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가 그래도 거의 바닥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대거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그래서 오늘 보여주었던 외국인들의 7,600개억 이상의 선물에서 순매수가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본격적인 대형주들의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이제 우리 앞 시간에 그 전반 부분에서 봤듯이 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마감이 된다면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힘든 상황이 하루 정도 더 전개될지라도 충분히 지금은 대형주들의 매력이 분명히 크다. 그리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났을 때에 거래소와 코스닥은 서로 상반된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네. 거래소 종목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발표 나왔을 때 뉴스에 팔아라, 즉 뉴스 지점에서 파는 게 수익률이 좀 더 높았다고 본다면 코스닥 종목들은 그간 이제 계속 나왔던 리포트를 확인해 본다면은요. 코스닥은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이 그때부터 더 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셨죠? 내일 유가증권 시장 쪽과 선물 시장 통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좀 지속되면서 들어온다면 대형주의 기술적 반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따라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 가능하다.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닥 쪽 집중하자라는 중소형주 쪽 의견을 나무로 멘토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차트를 통해서요, 우리 신창환 멘토가 차트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차트를 통해서 변곡 구간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 오늘 그냥 원래 안 가는 날인데 갑니다. 일단 401일평에서 지지를 계속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401일평을 계속 지지받습니다. 401일평 자체가 1920포인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401일평의 지지를 받는데 저는 401일평을 지지를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그 상승폭에 68% 빠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승폭에 62% 빠지던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가 이제 계속 빠지면 언더슈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두 번째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오늘 내일까지 빠지죠. 전환선이 내일까지 빠집니다. 내일까지 일단 빠지고 한번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행스프레드 원이 안 빠집니다. 선행스프레드 원이 안 빠지면 주가 자체가 일단 또 쉬어갈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금 자리가 양꼬리 크게 달린다는 것은 박스권 매매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종목은 조금 틀려요. 코스닥 종목은 내일 전고점이 일단 돌파가 되지 않을까, 돌파보다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 이번에 상승 후에 하락할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패턴이 다 틀립니다. 틀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종목 소위 따라가면 그 자리가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 종목은 여러분이 내일은 현금화를 줄여가 그 반면에 코스피 종목은 저점으로 물량을 조금 늘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창환 멘토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의 지지력 부분,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과 함께 단기적인 고점 부분까지 잡아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상단 부분에 또다시 한번 저항 맞을 수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군들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현금화를 좀 챙기자.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로 차라리 조금씩 가져가자, 모아가자. 이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차트의 달인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400일 이평선도 얘기했으니까 그려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지금까지 오늘 월요일 방송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내일 전략을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뷰 포인트 잘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저 출생 김동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